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 보도의 뭐 취지는 희망을 갖자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방송국이 발맞춰 가야 되는 것도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옛날에야 방송국이 깡패였지 뭐 그냥. 그냥 들이닥치고 이래서. 그냥 막 들이닥치고 막 아무데나 막 뭐 들이대고 막. 듣다 보면 빡이 치고 보다 보면 목이 막히는데 사이다를 안 주는 본격 고구마 흑창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실화입니까? 실화냐? 저비용 고퀄리티를 추구하는 사내수공업 방송입니다. KBS 기사의 누리꾼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신 분노, 실책, 응원 모두 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한 땀 한 땀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4차 언론혁명에 작고 큰 힘이 됩니다. 반갑습니다. 댓글 읽어주는 시간이 김기현입니다. 오늘 방송 보시다가 들으시다가 얘네 그래도 괜찮다 재밌다 들만하다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쯤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앵간하면 또 많은 분들이 좋아요를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자, 기자님 자기소개해 주시죠. 넌 누굽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영도표 요정 강병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강 기자는 지금 뭐 한시름 놨다고. 왜요? 아이템 끝내서. 아이템 끝내. 그쵸. 아직 애초에 씨름이 없었던 거지. 애초에 씨름이 없었어. 이따가 2부를 봐보세요, 여러분. 왜 2부에 뭐가 나오나요? 2부를 꼭 보셔야 됩니다. 2부 찍었나요? 네? 지금 잘 안 나온다고 서운해하시는 분들이 2부를 꼭 보세요. 그래서 강병수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실 텐데 이제 경비원 과로사에 대한 아이템을 굉장히 긴 내용으로 긴 호흡으로 그 시사기 창도 만들고 했는데 어떻게 보니까 좀 어땠어요? 1시간짜리 다큐를 만드는 거 이거 생각해보니까 제가 여기 탐사보도부로 발령났다라고 한 게 거의 한 1년 반 전쯤? 19년 11월 그때니까. 근데 확실히 1시간짜리 프로그램의 매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긴 호흡으로 열심히 잘 만들었으니까 네, 잘 좀 봐주십시오. 제가 또 2부에 또 소개를 시켜드릴 테니까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 기자. 네, 안녕하세요. 우키행 정현욱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어제 맛있게들 드셨죠? 예. 여러분 뻥 얘기하네. 커뮤니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정렬 기자가 이제 무단으로 이제 결석을 하게 되면서 제가 이제 회를 좀 한 접시 사라. 그래서 이제 오케이 했던 그런 일이 있었죠. 모르시는 분들은 커뮤니티 가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카톡. 깜빡 속아 넘어갔. 그쵸. 그래서 결국 뭐 어제 회 잘 먹었습니다. 회만 먹었냐? 대게도 먹었습니다. 겁나 맛있더라고. 아니 좋았겠다. 갑자기 강병수가 회만 먹으니까 속이 차대. 냉해 냉. 밥 저녁을 먹는데 따뜻한 게 있어야지. 아니 따뜻한 거 매운탕 먹으면 되잖아. 그 근데 얘기가 아니야. 자꾸 지나가면서 되게 간다. 되게 맛있겠다 이러면서. 킹크랩 간다. 이러면서. 나는 회밖에 안 사왔는데 계속 엘리베이터에서 그 노량진가 사서 올라가잖아요. 근데 사서 이미 샀으니까 이제 갖고 올라가고 있는데 저 개 얘기를 자꾸.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게도 먹었다. 그렇습니다. 좋았겠네요. 그렇습니다. 좋았다는 거. 잘 먹었다는 거. 잘 먹었다는 거. 아이 뭐 맛있게 드시는 게 저로서는 뭐 돈도 하나도 안 아깝고요. 다음 정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작가 정혜주입니다. 싸우자. 분량 뽑자. 아니 근데 요즘에는 이 우키행이랑 저랑 논쟁하는 게 실제 내용보다 더 재밌다. 근데 그게 이거를 할 말이 있어요. 직접 와서 들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이건 정말 많이 순한 맛이에요. 네, 정말로. 편집되고 이런 게 나가가지고 재밌어 보이지. 아니 이게 논쟁이라고 하니까 좀 스스로 좀 부끄럽네요. 이게 사실 뭐 부끄러움을 아시는구나. 그래도. 그 사안이 상당히 미시적이고 사소한 것들인데 힘듭니다. 저는 그것도 신기했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본 내용이 길고 그래서 1시간짜리라도 그래가지고 못 보겠다. 꽁다리만 본다는 거야. 꽁다리. 아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런 분 많더만. 뭐 시트콤 보듯이 그냥 꽁다리만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아무거나 봐주십시오. 늘 재밌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젊게 살아서 보기 좋아요. 가장 젊은 정 작가님. 예, 우리 중에 가장 젊은 일주일 어떻게 보냈습니까? 저요? 공부했겠지. 그쵸, 공부했죠. 저 요즘 공부 열심히 해요. 그 공부는 지난주 열심히 한 걸로. 네. 그렇습니다. 안 늘고. 자, 우리 오 기자. 안녕하세요. 목미 얼더미 마더더미 오유정입니다. 치더더미. 네, 치더더미. 치아가 더 이쁜. 치더
치러더미로 거듭나려는 네, 치더더 규정입니다. 치더더더미. 네, 더가 세 치더더미. 개여야죠. 네. 그렇습니다. 네,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몇 달 만이죠, 정말? 어떤 결심으로 이거 마스크를 벗게 된 건가요? 아, 이제는 옥피어스에서 탈출을 했다. 아, 몰피어스에서 네. 옥피어스가 됐다가 좌피어스 좌쪽으로 그러니까 좌- 다른 분들은 아마 모르실 텐데 네.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봤으니까 제가 막 활짝 많이 웃었잖아요. 옥피어스인 채로 가운데가 벌어졌다가 네. 근데 제가 윗니 중에 앞니가 하나가 없어요. 왼쪽에. 근데 그동안 그게 이제 치열이 이렇게 그러니까 삐뚤어진 채로 모아져가지고 그 하나가 없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치열을 바로잡고 나니까 이제 거기 빈 공간이 생긴 거지. 그래서 좌피어스가 됐다가 이제 거기에 땜빵을 하나 자일리톨로 자일리톨 이렇게 일어나고 이렇게 네 자일리톨과 함께 돌아왔어요. 많이 아프지 않았어요? 그런 거 하는데? 아니요, 그 전혀 아프지 않아. 아직 아픈 거는 많이 남아 있죠. 이제 시작이다. 아시죠? 이거 얘 뭐야 턱 위 이거 상악 그걸 막 쪼개고 아궁 막 확장. 무슨 아궁? 아궁. 아궁 빡! 그리고 하여튼 고통의 시간 네. 잘 지금 버티고 있다. 하지만 더 큰 고통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거죠. 뭔데? 제일 아픈 게 뭔데? 이제 그 아궁 확장 장치를 빼고 이거 그 나사 아직 박아놓은 지금 거 달고 있어 지금 위에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빼야 되는 작업이 남아 있고. 그 나사를- 그거 무서워가지고. 나사를 이렇게 풀어가지고 음, 그럼 뼈에 구멍 나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거를 빼는 게 무서워요. 그래서 그렇지. 진짜 빼지 말아달라고 제가 선생님한테. 근데 안 빼면 안 돼. 그러니까 안 빼면 안 되니까 빼긴 빼야 되는데 그거 너무 무섭고. 볼트를 여기 입 안을 뚫고 뼈에다가 박아놓은 거잖아요. 이거를 돌돌돌 해서 빼. 네, 그게 진짜 너무 상상도 뭐 하기 싫은. 구멍을 뭘로 고통. 뭐 이렇게 뭘로 메우나 이렇게 뭐 실리콘 같은 거. 몰라요. 모르겠어요. 그냥 그만 알아서 일어나네. 낫겠죠. 그리고 그 이제 지금 자일리톨 부분을 정말 이제 임플란트 치아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작업이 아직 남아 있어요. 아직 임플란트 한 게 아니야? 자, 우리 오구정 기자를 많은 분들이 좀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1부 기사이죠. 1부 내용이죠. 무슨 뉴스 브리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로고 주세요. 나는 기레기가 싫어요.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 친구 재생하기 전에 좋아요 눌렀나요? 오늘 영상도 분명히 재밌을 테니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거 정혜주 작가 쓴 거 아니에요? 맞아요. 왜 이렇게 올드하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거 이건 언제 이순재 아무다. 선생, 네. 이순재 선생 멘트잖아. 맞아요. 그 지금 아직까지도 하잖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거잖아. 이거 하이킥이 나온 거 아니야? 하이킥 때. 아니야. 아니죠. 보험 네, 광고. 그러니까 상조 근데 보험 그 당시에 이런 거. 나온 그 맞아. 묻지도 따지지도 그게 않고. 묻지도 말고 하이킥 아니다. 거침없이 거침없이 하이킥. 하이킥 때 나오는 광고인데 그걸 지금 써먹는 우리 같은 세대. 그걸 10몇 년째 하고 계셔요. 상조보험 광고를. 그걸 내 명찰 좀 여러분. 주시죠, 정유럽 기자. 저 지금 몇 달째 안 달고 있는데 맞아요. 이제 와서 좀 다 달아주시죠. 네. 자, 다이나믹 코리아입니다. 요즘에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 무슨 뉴스가 많아요. 또 이런 뉴스 한번 짚어봐야겠다. 이런 뉴스를 저희가 전해드리는 무슨 뉴스 브리핑 마밤. 코너 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아이템 우리 정유럽 기자가 가져왔어요. 어떤 거죠? 마스크 벗고 나온 축제 인파 백신 접종일이 이스라엘의 독립기념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갔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 취재진이 이스라엘에 갔죠. 그렇습니다. 이 KBS 기자들이 지금 막 해외로 지금 막 여기저기 막 지금 아시다시피 김원장 기자는 지금 미얀마 들어가려고 지금 막 하고 계시고 최상무 기자는 또 그 사이에 또 이스라엘 지금 접종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뭐 마스크를 다 벗고 이제 일상으로 복귀한 첫 번째 나라다 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제목은 썼고 약간 기사가 그런 분위기인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얘기를 네네. 하고 싶어서 이제 갖고 왔는데요. 네, 일단 댓글부터 좀 보시죠. FM 네. 코리아 댓글 우리 오정 기자 읽어주시면. FM 코리아에서 장원비님이요. 마스크 안 쓰고 나간다는 게 이제 상상이 안 되네. 어떤 느낌일지 크크 하셨어요. KBS 유튜브에 달아주신 댓글인데요. 박씨님이
다른 나라 하나둘 마스크 안 쓰게 되고 서로 여행도 다닐 때 백신 접종률이 나쁜 나라들은 입국 금지 조치할 테고 그중엔 우리나라도 있겠지. 올해 나오는 백신 생산량은 이미 대부분 예약 완료고 그중 우리나라 건 극소량이니 올해 안에 접종하긴 글렀다. 그저 다른 나라들이 백신 구해서 마스크 안 쓰고 자유롭게 다니는 그런 걸 보며 부러워하겠지. 되게 부정적인 댓글이네요. 부럽다는 느낌. 그렇죠. 이제 부럽다는 내용 그리고 되게 비관적인 내용도 있고. 하여튼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11월 얘기도 했는데 뭐 지금 뭐 확보가 되는 대로 뭐 들어오겠죠. 자, 근데 어떤 그 취지로 이 아이템 가져왔는데 이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일단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는 이스라엘이 백신 접종률이 세계 뭐 1위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백신 접종률 이 순위가 좀 매일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 1위권이죠. 그 접종률이 이제 60%를 육박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맞았죠. 우리나라는 3% 정도니까. 제일 지금 많이 맞은 나라가 부탄이래요. 아, 원래는 그래요? 순위가 이제 약간 매일 조금 바뀌는데 부탄이 1위가 그 행복한 행복도가 나라. 제일 놀아요. 지금 그러니까 백신 많이 맞으셔서 되게 더 행복해지셨을 것 같아. 어떤 때는 1등이 그 세이셸 군도 그러니까 나라가 좀 그렇죠. 규모가 작으면 아무래도 좀 쉽구나. 규모가 작아도 백신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아, 그렇죠, 근데 그렇지만. 이제 부탄은 인구가 한 75만 정도 된대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방송 시점으로 부탄이 1등이라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인구가 900만이 좀 안 되거든요. 서울 인구보다 안 되네요. 서울 인구보다 훨씬 적죠. 그리고 이제 화이자 백신을 맞았는데 미국과의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무래도 그쵸. 좀 백신 확보도 수월했을 것이고 그런 이제 조건이 있는데. 여러분 그 특수한 게 아시죠? 이 유태인 분들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어마어마한 그 기득권층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그 이스라엘 로비라는 책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미국의 이제 그 핵심 관계자들을 많이 로비하는지에 대한 건데 사실 미국의 이스라엘이랑 거의 완전 같은 그런 정도의 이 친밀감과 유대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이제 백신을 이제 구하기가 쉬웠다는 그런 얘기죠. 미국의 최대 우방이죠. 네. 사실. 그러니까 백신 공급에 있어서는 사실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국가이기도 하고. 네. 근데 그런 이제 배경이 있지만 어쨌든 백신 접종률이 높고 BBC 기사도 오늘 찾아보니까 집단 면역이 이제 거의 형성이 됐다고 봐야 된다. 이스라엘은. 몇 퍼센트나 받았죠? 지금 이제 60%가 조금 안 돼요. 네. 그 이제 15일이 이 이스라엘 독립기념일이래요. 이 이스라엘 역사가 좀 복잡한데 영국으로부터 독립된 날이래요. 근데 그것도 참 웃겨요. 그러니까 영국이 그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지역을 2차 대전 직후에 이제 철수하고 바로 유대인들이 거기 이스라엘을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독립기념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스라엘의 큰 이제 축제일인데 요때 이제 거리에서 작년에는 그 행사를 못 했는데 이제 올해는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려서 했고 그다음에 이제 18일 우리 이제 일요일이었는데 이스라엘은 한 주의 시작이 일요일이래요. 근데 마스크를 이제 야외에서 의무 착용하는 이제 그 규정을 이제 해제했다고 정부가. 그러니까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되는 이제 그런 세상이 된 거죠 이스라엘은. 그래서 토요일 처음 취재진이 이제 중계차로 연결을 했고 일요일도 했고. 근데 제가 이제 약간 그 뒷얘기가 토요일에 그 기사 내용은 이제 그 연결 내용은 상당히 그 축제 분위기를 전했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수도가 텔아비브잖아요. 거기 해변에 맞아요, 봤어요. 마스크 안 쓰고 모여 있는 인파들도 찍고, 그다음에 이제 인터뷰를 막 헐벗은 분이 그 남자 분이 마스크도 안 쓴 채로 이제 막 굉장히 이제 들떠 있는. 그 이스라엘은 뭔가 코로나를 졸업한 듯한 이제 분위기를 전했어요. 물론 취재진은 이제 자가격리하느라 호텔에 있었는데 뭐 현지 취재진을 고용해서 이렇게 뭐 촬영을 했더라고. 근데 이제 다음 날 또 이제 내일 다시 연결할게요. 이러고 이제 왜냐하면 그 다음 날이 이제 마스크 착용 그 해제된 첫날이니까. 근데 이제 전날 너무 이게 그 코로나 끝 이런 축제 분위기였기 때문에 사실 이 맥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가 워낙 적고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국민들조차도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좀 너무 급한 거 아닌가 이런 여론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야외에서만 벗는 거고 실내에서는 계속 써야 돼요. 공공장소에서는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뭐 버스도 다 쓰고 타야 되고 그런 기사도 이제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다음 날은 좀 그런 맥락을
이게 이렇다고 해서 지금 이스라엘은 끝났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부러워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걸 다음날 좀 그러니까 톤이 좀 달랐어요. 일단 이스라엘 기사가 지금 많이 나오는데 특히 이제 우리 정부의 백신 수급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기사가 많이 나오니까 이스라엘 사례를 항상 많이 드는데 뭐 그래도 이스라엘의 접종률이 높은 거는 팩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느 정도 부러운 면도 분명히 있지만 이게 꼭 끝은 아니다.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또 조심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KBS 유튜브에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데너리스님이 저기 인구로 한국에 대입하면 아직 하루에 1,000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근데 벌써 저렇게 졸업 판단이 말이 되냐? 아니 근데 이제 요거는 좀 확실히 우리가 봐야 될 게 그 확 줄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1월 백신 맞고 13일에 하니까. 네, 1월 13일에 이스라엘 신규 확진자를 이제 평균치를 내보면 요 당시에 9,500명이었어요. 1일 신규 확진자 평균이. 근데 4월 19일 기준으로 159명이에요. 그러니까 10,000명 가까운 수치에서 지금 100명대로 떨어진 거니까 확실히 백신을 많이 맞으면 확진자가 효과가- 줄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음에 키라님이 기사가 뭐 이래요. 인구 대비 확진자가 지금도 몇 명 나오고 있고 무슨 조건으로 저렇게 백신 맞게 되는지 너희 잘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맥락 없이 보도한 그렇죠.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다음 날 기사에는 그런 게 좀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저도 조금 이 기사에 대해서 아쉬웠던 거는 지금 제가 굳이 확진자 통계를 찾아보고 갖고 온 이유가 이런 통계는 좀 빠져 있었어요. 분위기를 좀 많이 전달했기 때문에 이게 뭐 현재 출장을 가서 취재하니까 당연히 현지 분위기가 제일 중요하죠. 근데 이제 디테일한 그 통계는 조금 빠져 있었는데 그 통계도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 줄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제 주변에서도 그날 확진자가 몇 명이었나가 궁금해지더라.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뭐 확진자는 많이 줄었습니다. 나 최창봉 선배 갔다 오면 한번 모셔가지고 한번 궁금하니까 실제로 가보니까 어땠는지 한번 물어보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네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도 왔어요. 인스타그램에. 이제 구독자분이 이 기사를 보내주시면서 이 기자님 불러주시면 안 되냐고 이런 것도 오더라고요. 그럼 최창봉 기자 전에 한번 나왔으니까 또 한번 돌아오면 한번. 근데 뭔가 이제 이게 뭐 그냥 마냥 부럽다는 그런 게 아니라 처음으로 정부에서 자 이제 마스크 안 써도 됩니다. 야외에서 벗어도 됩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로서는 뭔가 타산지석이 될 수 있는 거죠. 뭔가 먼저 얘네가 이렇게 하면은 그 부작용이 또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런 걸 좀 보면서 우리도 대처를 해나갈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면에서 저는 충분히 거기의 상황을 전하는 거는 뭐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또 쟤네는 저렇게 다 맞았는데 우리는 뭐냐 뭐 그런 쪽으로 자꾸 이제 사람들이 이용을 하니까 그게 문제야. 자꾸 이게 이제 이스라엘은 사실 별 논란의 여지가 없고 이스라엘은 뭐 지금 상황이 우리보다 훨씬 낫죠. 네네. 지금 이스라엘에 이어서 백신 접종률 2, 3위를 다투는 나라가 영국이에요. 그 영국이 지금 굉장히 백신 때문에 재평가받고 있는 나라고 이스라엘보다 사실 더 많이 언급이 돼 우리 국내 언론에서 이스라엘의 백신 확보와 접종률 모범 사례로 이제 언급을 하면서 우리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들인데 이스라엘하고 영국은 180도 다른 상황인 것 같아요. 영국은 유럽이 워낙 지금 그러니까 토요일에 이스라엘 연결했을 때 중계차를 3군데를 연결했어요. 이스라엘 끝난 다음에 그 다음으로 상황이 안 좋은 미국을 연결하고 마지막으로 최악인 유럽 상황을 파리 특파원이 전했어요. 유럽은 정말 최악이에요. 유럽은 다시 유행이 시작돼갖고 봉쇄가 지금 주요 도시에서 유럽의 봉쇄라는 건 이동이 거의 제한돼 있는 일상을 할 수 없는 봉쇄예요. 관광 도시들이 많은 유럽에서 특히 치명적인데 그 유럽 상황에 비하면 좀 나은 거지만 우리보다도 지금 훨씬 더 제한돼 있는 그 환경이에요. 방역 그 수칙 같은 것들도 그렇고 일상의 활동 반경이 훨씬 더 제한돼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뭔가 되게 우리가 지금 졸업을 한 것처럼 뭔가 백신을 빨리 맞아서 상황이 확실히 빨리 나아진 것처럼 보도하는 건 좀 팩트가 틀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제가 그때 뭐 우리 뭐 할머니들 얘기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이제 불신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많이 그거를 이제 혈전이 이제 생기니까 당연히 뭐 불안하실 수 있죠. 그 특히 이제 정부의 방역을 이제 비판하는 지점에서 아스트라제네카라는 왜 화이자, 모더나 안 하고 아스트라제네카 했냐 이 논지인 것 같은데 유럽은 다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있어요. 대부분. 영국 아스트라제네카가 다국적 제약회사지만
본사가 영국에 있잖아요. 영국의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예요. 그렇게 지금 방역이 잘 됐다고 하는 나라가 맞은 백신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정부가 잘했다 못했다를 따지는 거는 우리가 의학의 영역이고 물론 이제 그 정치적인 판단도 할 수 있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게 너무 조금 뭐랄까 뚜렷한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쓴 기사들은 본질을 좀 흐리는 것 같아. 팩트를 훼손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저는 뭐 별로 이렇게 악용될 소지가 없는 이건 뚜렷한 사례라고 비교적 보이는데 해외 백신 사례는 좀 우리가 기사를 볼 때 가려서 봐야 되는데 왜 가려서 보게끔 기사를 쓰는 건지 기자들은 뭐 백신 방역 이런 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AJ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자꾸 증폭을 시키면서 영국은 이렇게 개짱인데 우리는 왜 안 맞냐 뭐 이렇게 하면 할 때 그때는 백신 얘기를 어느 백신인지 얘기를 안 해. 그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인데 그 약간 이중성이 약간 좀 답답하다 이거죠. 많이 답답하죠. 네, 사실. 그 얘기를 왜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데. 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 보도의 뭐 취지는 희망을 갖자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상상 속에서만 그냥 꿈꿨던 상황이잖아요. 마스크 없이 다니는. 어쨌든 이스라엘도 아직 뭐 여러 가지 넘어야 될 산이 많지만 1차적으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말 자체가 굉장히 선언적이고 희망적이잖아요. 이제 곧 우리도 코로나를 끝이 안 보이는 이 상황을 좀 극복하고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언젠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걸 좀 미리 보는. 우리나라가 그 아까 말씀하셨던 백신 수급 자체도 되게 좀 이렇게 지지부진하지만 그 백신을 접종하는 거에 대한 불신도 상당히 크잖아요, 국민들의. 근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의미가 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백신 빨리 맞으면 그러니까 변이가 백신을 맞는 속도가 느리면 느릴수록 변이 바이러스가 더 많이 발생을 할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과학적으로. 근데 지금 애들을 그러니까 냅두면 안 되는 거구나. 네,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숙주에 붙어가지고 어떻게든지 변이를 일으켜서 살아남을 궁리를 하니까 그러려면은 그러니까 백신을 빠른 시간에 맞아가지고 이 면역을 어느 정도 이상 도달하게끔 만들어놔야 되는데 집단 면역을.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도 있지만 백신에 대한 불신도 초반에 상당히 많았었기 때문에 지금도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런 이제 미래를 보여주면서 우리도 좀 빨리 맞아야 된다는 메시지를 충분히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KBS에서 그 백신 여론이라는 걸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백신 저희 관련된 팀에서 네? 저희 팀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걸 계속 하는데 20대 분들이 백신에 대한 이 불신도가 되게 높더라고. 20대 그러니까 젊은 층에 혈전증이 생기면서 아무래도 좀 불신이 좀 네. 많이 높아졌죠. 제 주변에서 좀 불안해하는 분위기는 확실히 있긴 해요. 그런 아스트라제네카, 특히 그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그 불안감이 좀 많이 있는 상태라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이제 좀 딱 반으로 갈리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냥 차라리 맞고 말겠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 몸을 그렇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걸 어떻게 맞냐라는 반응? 이렇게 딱 갈려요. 저는 오히려 처음에는 사실 불안감 같은 게 완전 0이었거든요. 0이었는데 나도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안 맞겠다는 분들이 그러니까 노소를 불문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나도 자꾸 듣다 보니까 진짜 잘못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진짜 문제인가? 뭐 이런 생각 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물론 언론이 이거에 대한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더 제대로 설명을 하고 투명하게 하고 더 수급도 더 제대로 하고 뭔가 이거에 대한 대책을 빨리빨리 준비해 주시는 게 또 이제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이 백신에 대한 이 사람들의 이제 불신과 불안감 같은 거는 이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좀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특히 이제 이스라엘 같은 거 보면 정말 부럽다고밖에. 이스라엘처럼 되려면 그러니까 백신을 역설적으로 많이 맞아야 되는데 맞아요. 지금 접종률이 빨리 많이 맞아야 좀 되는. 답답하긴 하죠.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아까 뭐 우리 11월 집단 면역은 물 건너 갔다는 감염병 전문가들이 많거든요. 이제 내년 여름으로 늦춰졌다. 왜냐하면 지금 속도가 아직 3%대니까. 그러니까 이게 백신은 불안하고, 근데 백신으로 우리가 모두가 효과를 보려면 많이 맞아야 되고.
코로나가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텐데. 불안감과 집단 면역 사이에 힘들어하고 있는 좀 현명한 판단과 정책 기대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아이템 우리 오규정 기자 준비했죠. 네. 근데 여러분 오규정 기자가 2부에 사라집니다. 테넷의 미리 세계. 예고하는 거예요. 네. 이게 오규정 기자가 지금 하다가 어디 가는 게 아니에요. 나 자리 있는데. 오규정 기자는 지금 온 거야. 지금 10시 18분인데 그럼 제가 끝까지. 9시 리포트를 해야 돼서요. 우리 그치. 가야 돼요. 테넷의 세계. 지금 10시 18분인데 9시 리포트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떠나야 돼. 왜 저 사람 테넷 2번 보게 냅뒀지 우리가? 아 지금 너무 심취해 있네 아직도. 그러니까 그걸 미리 말씀을 좀 드리는 바입니다. 네. 자, 어떤 아이템이죠 이건? 네, 홍보도 좋지만 경찰 당사자 동의 없이 영상 업로드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네. 이거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홍보 영상 올렸는데 당사자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올린 거예요. 저 이거 몰랐는데 그 각 지자체마다 그 경찰 홍보 SNS나 뭐 유튜브 채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부산지방경찰청. 부산 맞아요. 경찰 잘하잖아. 그러니까 그쵸. 부산 경찰 치면은 이제 그 맞아요. 유튜브 채널 있고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충북 경찰인데 나또 옥 기자 또 저 청주 출신인데 나와보려고 할 뻔했네. 근데 이게 그 사건의 요는 지난 15일에 충북 경찰의 페이스북과 유튜브 그 홍보 계정에 도로 위 의식 없이 쓰러진 사람이라는 1분 56초짜리 영상이 등장을 해요. 도로에 의식 없이 쓰러져 있는 사람이에요. 쓰러진 네. 사람이라는 제목인데 이제 영상의 내용을 보면 이게 3월 26일 아침에 충북 옥천의 한 왕복 2차선 도로에 어떤 그 주민이 엎드린 채 쓰러져 있는 모습을 경찰이 목격을 하고 근데 이제 거기가 차가 달리는 도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관이 주민한테 달려가서 의식을 확인하고 또 이제 구급차에 연락을 하고 하는 그 과정이 경찰차에 왜 블랙박스가 달려 있으니까 그 영상을 이제 편집을 해가지고 자막도 달고 뭐 이렇게 해서 올렸어요. 근데 특별히 그거가 주는 뭐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 하는 그런 이제 정보성이 들어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정보도 없고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는 영상이었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경찰이 쓰러진 주민을 도와줬다. 이런 자, 것도 잘했다. 했다. 마땅히 할 일을 하였다. 그런 이제 영상을 올렸는데 문제는 경찰이 그 영상을 올릴 때 주민 동의를 받지 않은 거예요. 물론 이제 쓰러진 주민의 얼굴은 이렇게 블러 처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그 주민이 그 사실을 뭐 경찰이든 아니면 뭐 이건 제가 확인할 수는 없었는데 취재진이든 알린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작년 7월에도 충북 청주의 한 지구대에서 만든 그 교통사고를 겪은 일가족을 구한 경찰관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SNS에 올렸다가 그 교통사고를 당한 당사자가 이거 너무 충격적이다. 내가 당했던 그 장면을 나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이렇게 쓰다니 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거를 내린 사건이 한 번 있었거든요. 네. 근데 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취재가 시작이 되니까 경찰에서 부랴부랴 그 주민한테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쳤고, 취재를 하니까 또. 네.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문제가 되니까 아예 그 영상을 지금은 확인할 수가 없어요. 내렸어요. 근데 이제 요새 경찰들이 홍보 점수 때문에 그런 SNS 계정을 많이 운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찾아보시면 알 거예요. 부산경찰 제가 좀 전에 들어가서 봤는데 거기도 무슨 교통사고 뭐 난 사람 어떻게 구했네, 뭐 그 길 잃은 아이를 어떻게 해서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냐면 하는 그런 이제 영상들이 쭉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 홍보 점수 때문에 이제 그런 영상을 올리는데 그게 과연 맞는 건가 하는 이제 생각을 해보게 하는 기사죠. 당사자한테 허락도 안 받고 그러면 좀 그렇죠. 네. KBS 유튜브에 반백수님이 경찰이 언제부터 영업직이 됐음? 이렇게 물어보시고 단편 시바극장님께서는 학생도 공부 열심히 하니까 홍보해야겠다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하는 건데 왜 그걸 홍보하고 앉았냐 뭐 그런 내용인데 글쎄요. 저는 이건 너무 비인간적. 근데 저는 뭐 홍보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쵸. 좀 약간 너무 팍팍하지 않나? 홍보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이제 그 방식이 과연 어느 정도의 합의를 이뤘냐에 대해서 이제. 근데 저는 이거 기반에 어쨌든 경찰에 대한 불신이 엄청 있는데 그런 거 영상 올린다고 이게 뭐가 그런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를 그거 음. 영상 올린다고 해서 뭐가 올라가냐? 약간 이런 반응들이었어요. 이런 느낌들이 다. 근데 사실 이게 홍보하는 쪽은 또 홍보하는 거니까 자기 할 일 하는 거 아닐까? 근데 이제 지금 홍보도 사실 과하기는 한 게 이게 옛날 자료기는 한데 홍보가 언제부터 강조가 됐냐면 2015년부터 강조가 됐어요. 그 평가 기준표를 보면 2014년에는 치안정책 홍보 실적 평가 비중이 2점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게 2015년에 갑자기 7점으로 올라가요. 박근혜 정부 때 이제 공공기관도 홍보를 강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민의 편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노력을 그렇죠.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런 거를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그 2016년이었나요? 기억하실 텐데 무한도전에 부산경찰편 맞아. 기억하세요? 너무 재밌었죠. 그때 황강희가 맞아요. 엄청 대박이 났었잖아요. 추격. 네, 근데 그 추격전을 벌였던 부산 경찰들이 표창을 받았어요. 표창은 조금 오바. 네, 근데 이제 그때 같이 표창을 받았던 사람이 막 11개월에 걸쳐서 11개월인가요? 아니 몇 달에 걸쳐서 11억의 사기를 친 사기범을 검거했다거나 아니면 뭐 인질극을 펼친 인질범을 붙잡았거나 이런 그 되게 강력 범죄들을 이제 해결을 했을 때 표창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그 예능 프로에 나가가지고 경찰의 이미지를 높였던 게, 그러니까 연예인 잡으러 돌아다니는 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그게 과연 표창을 받을 만한 일이냐.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경찰의 그 홍보 강화 기조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전 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도 불거지는 거고. 근데 그러니까 표창은 조금 오바라고 해도 무한도전 나가는 게 표창이죠. 그렇죠. 그리고 좀 그런 난 사실 그 영상을 보고 부산 경찰 분들에 대해서 약간 이게 이미지가 이미지가 되게 좋아지고 사실 그때는 홍보가 셌던 거는 제대로 한 건 사실이긴 한데 글쎄 이거 어떻게 되냐 참 어렵네. 자 근데 이게 실적 같은 걸 따야 돼가지고 억지로 하게 되는 포인트 있었나 봐요. 여기 네이버 댓글 작가님 좀 읽으십시오. 네, 네이버의 EXIT 땡땡땡땡님이 실적이 있는데 압박이 없었다. 완전 이상한 논리네. 네, KBS 유튜브의 시크릿씨님이 승진과 실적에만 눈이 멀어 아무런 감동도 없고 홍보 효과도 없는 그들만의 세상입니다. 다음 댓글도. 네, 네이버의 DLVL 땡땡땡땡님이 도둑 잡고 깡패 잡는 것이 경찰이다. 홍보하라고 세금으로 월급 주는 게 아니다. 홍보 영상 만들 시간, 인력으로 순찰 한 바퀴 더 돌고 단소 한 건 더 하고 탐문수사 한 명 더 해서 국민에게 인정받아라. 그 이제 이런 댓글이 많죠. 이게 대부분이었어요, 대부분. 사실. 근데 저는 사실 뭐 100% 딱 동의되지 않는 게 사실 홍보 예산은 홍보 예산인 거고. 그렇죠. 이게 그 일하는 사람은 그 홍보 일하는 분이 따로 있는 건데 네네네. 그게 완전히 필요가 없다고 볼 수는 또 없지 없죠. 않을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경찰 서비스를 우리가 늘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우리가 사건이 터져야 우리가 그거를 효능감, 경찰에 대한 효능감이나 무슨 기사를 봐야 하는 건데 이걸 그래도 뭐 알리는 노력은 또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드는데. 근데 어떤 게 좀 문제인가 이게? 실적 압박인. 일단은 이제 그 홍보 점수가 다른 거에 비해서 월등히 좀 높게 돼 있는 게 문제인 거고. 다른 거에 비해서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홍보 점수가 7점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강력 범죄 검거는 5점이에요. 이런 식의 약간 비중이 지나치게. 좀 높은 것도 사실이고, 그 경찰청 본청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기자한테 해명을 한 거는 이게 경찰의 치안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실수가 발생을 했는데 실적에 대한 압박은 없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물어보니까 작년에 전국 17개 시도경찰청이 이 홍보 영상 제작과 관련해서 모두 만점 평가를 받았는데 영상을 매달 평균 7개를 제작해서 올리면 되는 수준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매달 7개요? 네. 그 엄청 과한 거 일주일에 아니에요? 2개 정도잖아. 네. 대들기 정도인데 거의 이거. 그러니까 엄청 업무 과중 아니에요, 이 정도면? 엄청 많죠. 이 정도면은 그 만점을 받기 위해서 이걸 계속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경찰이 그러니까 취재를 하다 보면은 공무원 조직 중에서도 유난히 승진에 목매는 그쵸. 그 조직 중에 하나잖아요. 너무 첨타평이고 맞아요. 고위직 감으면서 뭐 그 정년 계급 정년 같은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분명히 뭐
굉장히 많은 부작용도 있었고 그 승진 경쟁으로 인해서 그거의 일환으로 약간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만드는 네, 예전에 막 그래서 원래 언론에 뭐 보도자료 만들고 꾸준히 뿌리고 했던 것도 뭐 공중파에 나가면은 몇 점 뭐 이런 게 있었다고 저는 알고 9시 나가면 있거든요. 몇 점, 뭐 네. 아침 나가면 몇 점, 뭐 이런 거 있었다고. 맞아. 그러니까 그거 연장선상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이런 거에 참 국민들은 참 냉소적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데 근데 더 문제는 이제 당사자한테 동의도 안 받고 그러던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근데 모자이크를 치긴 쳤더라고요. 모자이크 쳤죠. 근데 저는 딱 보고 모자이크도 쳤는데 당사자 동의를 안 받은 게 문제인가 싶기도 했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아까 그 문제 제기를 했던 작년에 그 교통사고를 당했던 일가족 같은 경우는 그 끔찍한 사고를 다시 떠올리게 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2차 피해를 내가 당하고 있다. 이 영상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동의를 구했다면 나는 당연히 쓰지 마라고 할 영상인데 이제 그런 절차가 없이 이미 피해가 생겨버린 거죠. 네. 저가 요즘에 이제 그 한문철 변호사 TV라고 교통 블랙박스 영상 계속. 네네네. 그래서 사실 이 사건을 보면서 유튜브? 네, 유튜브. 유명해요. 제가 늘 보던 이제 한문철 변호사 TV를 떠올리게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 한문철 변호사 TV, 한문철 TV는 다 본인이 보낸 거야. 본인이 이거 억울하다. 그쵸, 그쵸. 예. 제보한 거야. 그러고 보니까 본인이 동의를 한 거지. 근데 이거는 본인이 나간지도 모르는 거잖아. 그쵸. 내가 거기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이렇게 그 우연히 봤는데 나야. 그게 그때가 다시 떠오르는. 그런 정말 2차 피해라고 생각할 수 있고 특히 그런 일가족 사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떤 트라우마가 있을지 모르고 그 장면을 내가 그냥 자기 상황에서 겪은 것도 무섭지만은 그걸 제3자의 어떤 영상으로 시선으로 보는 보는, 건 더 무서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좀 이해가 되네요. 네. 좀 그런 거에 대한 좀 생각을 좀 더 하셨어야 되는 거였네 경찰분들이. 그러니까 홍보하신 거 좋은데. 근데 이 댓글에도 나와 있지만 사실 우리도 그러니까 요거 빨리 그 읽어. 얘기는 이제 그래서 강병수 기자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 댓글 여기 정혁 기자 좀 읽어주시죠. KBS 사이트. KBS 사이트에요. 방송사도 영상 촬영하고 방송 내보낼 때 일일이 시민들 동의받는 거 아니잖아. 똑같은 사고 나지 않도록 현실적인 사건 모자이크 처리했으면 되지 뭔 동의요. KBS 유튜브에 지지비비님이 근데 뭐 기자들은 다 동의함? 사실 뭐 니네도 똑같은 거 아니냐. 뭐 그런 말씀이세요. 똑같은 정도가 아니라 100만 배도 심하죠. 방송은 더 심하죠. 특히 이제 뭐 군중 같은 거. 전 옛날부터 되게 궁금했어요. 이렇게 명동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때 사람이 많다 이런 걸 찍고 있으면은 거기 나온 사람들 그냥 다 나가는 거잖아. 네, 그쵸. 근데 다 일일이 그 허락을 받는 건가 싶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현실은 불가능하기도 네. 하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데 우리가 그 영상 찍는 걸 되게 조심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분이 이제 그날 본인이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얼굴이 되게 좋지 않은 표정이었는데 군중을 찍고 조금 타이트한 샷을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 한 뭐 3-4명 분을 이렇게 찍을 때 근데 그분 얼굴이 너무 이렇게 적나라하게 노출이 됐는데 그게 이제 왜 내 그런 표정을 찍었냐 해가지고 그 언중인 거 어디다 걸어서 맞아요. 네, 뭐 돈을 배상했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올해 1월에 제주도에 눈 많이 왔을 때 커뮤니티에 그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네. 남편이 워크숍 1박 2일 간다 그랬는데 제주도 발목 낀 거기 리포트에 왜 남편이가 있나 이런 커뮤니티 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그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왜 여러분 우리 KBS 영상 이렇게 아카이브 영상 쌓아놓은 데 가면은 무슨 영상 뭐 쓰지 말 것 이렇게 붙어 있어요. 맞아요. 네. 이제 누가 이제 항의가 들어오거나 그런 영상들. 야구장에서 그 본인 찍혔잖아. 예, 그쵸. 맞아요. 저 동작가는. 진짜 근데 야구장 가는 분들은 잘 찍힐 거를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가는 겁니까? 아니 제가 그때도 그 영상 찍힐 이유가 친구가 옆에서 자꾸 춤을 추고 이래가지고 흥이 많으니까. 찍히고 싶어서. 근데 그 한참 춤을 춰서 카메라가 엄청 줌을 잡았을 때는 일부러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건 하나도 안 나가고 제가 굉장히 포착된 영상만 나와가지고 예. 근데 뭔가 이제 야구장 가는 분들은 내가 관중으로 찍힐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은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지. 꼭 그렇지 않겠죠. 그렇죠. 그렇진 않죠 사실. 왜냐면 찍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고 그게 내가 될 거라는 생각도 안 하고 또 걔 중에는 싫으신 분들도 많을 거고.
그런 건 좀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방송 입장에서는 야구를 중계를 하는데 관중을 안 찍을 수 없잖아. 그 관중들 내가 TV 나온다고 다 알잖아요. 근데 그거를 찍었다고 또 뭐라고 하는 그것도 말이 되나 싶기도 하고. 근데 거기서 또 이상하게 걸린 사람 많잖아요. 회사에다가 나 아프다 그랬는데 거기서 야! 이러다가 소리 지르다가 야 진짜 그런 게 많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뭐 웃으면서 할 얘기가 아닌 게 그런 일 때문에 정말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당하는 분도 계시고 정말 불쾌한 일도 정말 많고 단순히 쓰지 말아달라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 이제 방송국인데 이제 유튜브 같은 것도 엄청 활성화되면서 그런 케이스들이 훨씬 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보면 유튜브에는 어떤 영상, 뭐 길거리 영상 이런 거 있으면 모자이크 왜 안 하냐라는 이런 댓글들 비판이 좀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해볼 만한 것 같아요. 목 기자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근에 초상권에 대한 그런 그 민감도가 되게 많이 높아져서 뭐 어느 기사에선가 그 판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론사에서 만약에 어디 가서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인터뷰를 정식으로 요청하지 않고 그냥 카메라가 찍고 있다는 건 분명히 이 인터뷰도 알고 있고 마이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나중에 이 사람이 나한테 인터뷰 나간다는 동의를 안 구하지 않았냐라고 하면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초상권 침해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판례가 요새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그 인식이 민감해진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방송국이 발맞춰 가야 되는 것도 맞아요. 맞아요. 네. 이게 옛날에야 방송국이 깡패였지 뭐 그냥. 그냥 들이닥치고 이랬어. 그냥 막 들이닥치고 막 아무데나 막 뭐 들이대고 막 옛날에 막 뭐 유치장에서 막 그 꺼내가지고 막 인터뷰 막 그랬죠. 요새 그거 없어졌나? 왜 없었죠? 한참 전에 없어졌죠. 막 옛날에 막 피의자 막 잡아서 막 불러내가지고 막 때리면서 막 말하고 그랬대 기자들이. 이제 옛날에야 이제 방송국들이 그냥 막 워낙 험한 시대고 그랬지만은 이제 그런 감수성이 점점 더 민감해진 시대고 개인의 초상권과 개인의 권리가 더 많이 이제 보장되어가는 그런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있고 조심해야지 정말로 우리가 예를 들면 얼굴을 깐다고 그러니까 얼굴을 내보내야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정말로 공공의 알 권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설득 논리가 그게 뚜렷해야 되는 것 더 같아요. 뚜렷해질 수 있는 오히려 거죠. 반대로 그렇죠. 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이거 보면서 솔직히 처음에는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하나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왜냐면 나도 방송국 직원인 거야. 그러니까 나도 무딘 거야. 말하는 거랑 우리가 또 다른. 아니, 모자이크 쳤는데 왜 그러지? 약간 이런 생각도 솔직히 했어요. 왜냐면 내가 누군지 특정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요새 초상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얼굴만이 초상권이 아니라 얼굴을 가렸다고 하더라도 나인 거를 특정할 수 있는 어떤 신체 부위라든지 특징 이런 게 나가면 그것도 폭넓게 그 초상권의 일부로 그리고 보더라고요. 아까 그 일가족 그 사고 얘기 들으니까 그건 완전 납득이 된다. 그때 저희도 한번 그런 일 있었잖아요. 동백 뭐지? 무슨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 드라마. 드라마? 그 그 뭐지? 공연신 나온 거? 공연진 강하늘 동백꽃 필 무렵인가? 그 드라마에서 이제 마지막 회에 그 사람 사는 사회의 희망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차 밑에 깔린 여학생을 구조하는 사람들이 차를 들어가지고 구조하는 그 뉴스 자료 화면을 썼다가 이제 그 사고 당사자가 그걸 보고 경악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황급히 그 편집 새로 하고 그리고 사과하고 막 이런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그 뉴스에 나간 건데? 그러니까 뉴스에 나갔지만 드라마가 쓰는 것이 드라마에 쓰는 거는 그러니까 그 채널이 주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 게 뉴스에서는 우선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그 명확한 어떤 이유가 핑계, 이유가 있는 거고. 근데 그게 이제 다른 채널로 옮겨갔을 때 과연 그렇죠. 뭐 나갔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것인가 이건 좀 달리 생각해봐야죠. 네. 어려운 쉽지 않은 문제. 그 이제 사건 사고 보도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영상을 모자이크 치고 나가는 거는 국민의 알 권리야 이런 거에 대한 제2의 사고를 막 이제 그런 차원에서 쓸 수 있지만은 그냥 경찰이 우리 잘 써요라는 홍보 영상으로는 내가 한 적 없다라는 그것도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네요. 근데 사실 뭐가 딱 맞는지는 뭐 이건 사실 정답이 뭐 나와 있는 거 아닌 것 같고 사실 당사자가 싫다면 안 쓰는 게 맞죠 무조건. 그렇죠. 자 이게 정말 뭐랄까 왜 내가 기자인가
이렇게 더 어려운. 선배들은 겁나 편하게 생각했는데. 가끔 그런 생각 오. 들죠. 네. 옛날 뉴스들 보면 참 깜짝 놀랄 만한 그럼요. 리포트 90년대 뉴스만 봐도 진짜 와. 아, 진짜 지옥 같은 거 맞아. 나중에 진짜 모아서 해야지 진짜. 아. 자, 여러분 또 뭐 이게 요조 우리 무치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하고요. 자, 로고 듣고 저희 2부로 돌아올 텐데 2부에서는 강병호 씨가 그동안 그렇게 고생했던 그렇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취재했던 이 경비원 간호사를 위해서 담당 기자 강병호 기자와 유훈 기자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부에서 뵙겠습니다. 로고 주세요. 전 9시 하러 9시 가겠습니다. 아우 고생했어. 9시에서 만들러 가. 안녕. 우리